지역은 이렇게 뉴타운이 계속 들어오고 재개발이 되더라도 공급량이 많아지더라도 여전히 또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수요가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서울에서 이렇게 공급을 계속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네네. 앞서서 오프닝에서 뭐 전세 대란, 매매 이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전세 대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면 이제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내년에 네네. 부동산 가격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먼저 이제 공급에 대한 그 내용 안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두 가지. 돼요. 네. 공급한다 이 얘기는 분양 물량일 수도 있고 분양 이후에 입주 물량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합쳐진 얘기일 수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명확하게 분양 물량의 공급이 늘어나는 건지 네. 분양 플러스 입주 물량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번 주에 발표된 거는 기존의 주택량을 늘리는 공급량의 기준이 아니라 전세 물량 확보 기준입니다. 네. 공공.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서울의 공급량 기준으로 입주 물량이요. 입주 물량. 내년하고 내후년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언론기관에서 보시면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만 세대 정도 되고요. 네. 내후년 같은 경우는 한 8천 세대 정도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서울 자체 내에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줄어드는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 시장이라면 투자의 매력도는 이제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세금 정책이나 뭐 이제 다음 며칠 후부터는 네. 이제 대출 DSR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네.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투자를 볼 때 투자를 해서 차익이든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조금 덜 내는 방향으로 봐서 네. 수익과 차익이 많이 나는 이런 구조 혹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갈 때 자금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용이하고 쉽느냐 어렵느냐를 좀 볼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규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구조, 네. 투자의 메리트는 빠지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이 더더욱 물량들을 눌러버리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네.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근간은 약해지는 반면 시중에 우리가 전월세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의 어떤 투자 혹은 전월세 시장을 구분을 해서 보면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책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전세 대란은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세 물량은 서울에서 굉장히 부족한 시장. 네. 거기다 그나마 있는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여력에 있는 집조차도 거주 요건 충족에 의해서 들어가 버리는 시장 자체가 이런 구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월세 시장은 당분간 더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공급과 수요 구조로 봤을 때 공급은 앞으로 더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려가는 이런 구조로 가겠다. 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금방 보셨듯이 방화동뿐만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한시적으로 멈춰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요건이나 수익률 어떤 구조상으로 가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네.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재건축 재개발 시장들이 역동적으로 좀 움직여지는 시장이 만들어질 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급량이 좀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가면서 투자의 메리트는 가면 갈수록 좀 메리트는 높아지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막혀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1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2022년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시장 이후부터는 좀 실제로 매매가는 좀 빠져지는 이런 시장. 반면에 신규 분양 시장은 당분간은 2022년 이후까지도 2023년도까지는 분양 시장은
당분간은 핫한 시장.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좀 구분을 해서 좀 봐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신규 분양 물량은 전세 물량처럼 조금 핫한 시장으로 한 2, 3년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기존 물량들 거래의 제2의 어떤 투자의 메리트가 지금 빠지고 있는 메리트보다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조건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고 또 메리트가 빠지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 주택 가격들은 좀 조정받아서 내년 이후부터는 좀 빠져주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장을 공급과 신규 공급이죠. 기존 주택의 공급, 그다음에 전세나 월세, 임대 시장의 어떤 시장 자체를 구분해서 좀 보는 이런 시각을 좀 갖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당분간 전세 대란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네네. 봐주셨는데 그래도 신규 공급 물량 분양 쪽은 여전히 한 2, 3년 정도는 건재하게 잘 버텨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네. 전략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매매가는 좀 빠질 걸로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